안녕하세요. 올킬입니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함께 하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리고요. 스포츠 정보 공유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같이 먹읍시다.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홈팀 크리스탈 팰리스 포메이션은 3-4-3이며 마테타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위치 선점으로 상대 수비를 끌어당기며 세트피스 상황에서 확실한 무기로 작용한다. 사르는 빠른 스피드와 날카로운 돌파로 좌측 측면에서 변화를 주며 컷인 슈팅과 크로스 모두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든다. 워트는 중원에서 안정적인 볼 배급과 순간적인 전환 패스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며 압박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을 보여준다. 팰리스는 홈에서 강한 압박과 박스 근처 집중력을 무기로 삼아 경기를 풀어내고 있으며 후반에도 전술 응집력을 유지하는 힘이 돋보인다. 특히 마테타를 기점으로 한 세컨드볼 싸움과 이선의 연계는 상대 수비를 흔드는 중요한 장치다. 원정팀 노팅엄 포메이션은 4-2-3-1이며 우드는 제공권과 몸싸움으로 문전에서 존재감을 보이지만 전개 속도가 늦어 고립되는 경우가 잦다. 허드슨 오도이는 폭발적인 드리블과 공간 침투로 위협을 만들지만 마무리에서 일관성이 떨어진다. 깁스 화이트는 전방과 중원을 잇는 패스 능력이 있지만 강한 압박에 직면하면 패스 정확도가 크게 낮아지는 단점이 드러난다. 노팅엄은 역습 시 속도감은 있으나 박스 근처에서의 세밀함이 부족해 득점으로 이어지는 빈도가 적다. 또한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조직력이 쉽게 흔들리고 후반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제공권 활용과 빠른 전환, 그리고 측면 돌파라는 전술적 무기를 앞세워 홈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노팅엄은 공격 마무리와 후반 집중력에서 약점을 드러내며 팰리스의 압박 강도를 끝까지 버티기엔 한계가 있다. 이번 경기는 팰리스가 전술적 응집력과 홈 이점을 바탕으로 흐름을 지배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홈팀 에버튼 포메이션은 4-2-3-1이며 베투는 피지컬을 앞세운 타깃형 역할로 제공권과 버티기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문전에서의 세밀한 마무리가 일정하지 않아 공격 효율이 제한된다. 알카라스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세컨드볼 싸움과 압박을 이어가며 전환 속도를 높이려 하지만 패스 정확도가 흔들릴 때는 흐름이 끊긴다. 듀스버리올은 전방 압박과 박스 근처 침투에 적극적이지만 상대 수비가 밀집했을 때는 결정적 공간 창출에 애를 먹는다. 에버튼은 홈에서 수비 조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간격 조율과 수비 블록을 앞세워 상대의 빠른 전환을 막는 데 초점을 둔다. 그러나 공격 전개가 단순해지는 순간 기회 창출력이 크게 떨어지는 한계가 드러난다. 원정팀 브라이튼 포메이션은 4-2-3-1이며 루터는 전방에서 순간적인 침투와 슈팅 타이밍이 날카로우나 제공권 싸움에서 밀리면 고립될 수 있다. 미토마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돌파와 컷인 슛을 즐겨 사용하며 수비를 흔들 수 있는 가장 위협적인 카드다. 오릴리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전환 패스를 책임지지만 강한 압박이 가해질 경우 탈압박 과정에서 흔들리며 전개가 느려진다. 브라이트는 점유율을 높이며 공격 루트를 다양화하려 하지만 상대 수비가 내려앉으면 박스 안에서 창의성이 줄어드는 약점을 보인다. 특히 원정에서는 전술 밸런스가 흔들리며 득점력과 안정감 모두 기복이 있는 편이다. 에버튼은 홈에서 수비 조직력을 앞세우며 버티는 힘을 보여줄 수 있고 브라이튼 역시 점유율 기반 전개를 이어가지만 마무리 부족이 뚜렷하다. 결국 두 팀 모두 결정력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승부는 갈리지 않고 팽팽한 균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경기는 득점 빈곤과 수비 집중력이 맞물리며 무승부 흐름으로 귀결될 수 있다. 홈팀 마인츠 포메이션은 3-4-3이며 홀러바흐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왕성한 활동량으로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상대 수비를 흔든다. 레벨은 중원에서 전진 패스를 통한 템포 조절과 공간 침투 지원을 담당하며 팀 전술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아미리는 킥 정확도와 날카로운 세트피스 전달력을 통해 공격의 다양성을 더하고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위협적인 슈팅까지 곁들인다. 마인츠는 홈에서 전방 압박 강도를 높이며 세컨드볼 싸움과 순간 전환 속도에서 확실히 주도권을 가져오는 팀 컬러가 두드러진다. 특히 후반에도 집중력이 유지되는 경기 운영 능력이 있어 승부처에서 흔들리지 않고 밀어붙일 힘을 지녔다. 원정팀 쾰른 포메이션은 3-4-3이며 발드 슈미트는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 한 번의 슈팅으로 분위기를 바꾸는 능력을 가졌지만 압박이 강해지면 고립되는 약점이 있다. 귤터는 넓은 활동량으로 전방 압박과 측면 돌파에 힘을 보태지만 크로스의 정확성에서 들쭉날쭉한 기복을 보인다. 마르텔은 중원에서 강한 압박과 볼 배급을 겸하지만 빠른 전환 상황에서는 상대 압박에 쉽게 공을 잃는 장면이 반복된다. 쾰르는 최근 전개 과정에서 속도가 늦어지고 있으며 결정적인 순간을 살리지 못해 득점 기대치가 떨어지고 있다. 또한 원정에서는 경기 후반 집중력이 흔들리며 수비 간격이 벌어지고 실점으로 이어지는 약점이 계속 노출되고 있다.
마인츠는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 그리고 세트피스 위력까지 겸비해 홈에서 완성도 높은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 반면 쾰르는 전개 느림과 집중력 저하로 한계를 드러내며 원정에서의 불안 요소가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번 경기는 마인츠가 홈 강세와 전술적 응집력을 무기로 주도권을 틀어주고 승리로 이어갈 시나리오다. 홈팀 오사수나 포메이션은 3-4-3이다. 부디미르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제공권을 압도하며 타깃형 스트라이커로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루벤 가르시아는 측면에서 스피드와 드리블로 변화를 주고 크로스와 컷백에서 날카로운 타이밍을 만들어낸다. 몽카yor라는 박스투박스 움직임과 창의적인 패스로 중원을 활발히 지배하며 공격 전환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는다. 무엇보다 홈 경기에서는 강한 압박과 템포를 기반으로 상대를 위축시키는 힘을 보여준다. 원정팀 발렌시아 포메이션은 4-4-2다. 우고 듀로는 문전에서 기민한 움직임과 마무리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압박을 받을 때 연계의 한계가 드러난다. 디에고 로페스는 측면에서 돌파와 슈팅을 시도하지만 기복이 뚜렷하다. 하비게라는 중원에서 활동량은 많으나 패스 템포가 매끄럽지 못해 전개가 자주 끊긴다. 특히 원정에서는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며 체력 분배와 집중력 저하로 인해 실점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오사수나는 홈에서 강한 압박과 에이스 몽카yor라의 창의적인 전개로 경기를 지배할 수 있다. 반면 발렌시아는 원정에서 집중력이 무너지고 전개 속도에서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번 경기는 홈의 에너지와 전술적 디테일에서 앞서는 오사수나가 승부의 균형을 깨뜨릴 가능성이 높다. 홈팀 풀럼 포메이션은 4-2-3-1이며 히메네스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위치 선점을 무기로 세컨드볼 연결과 마무리 모두에 관여하는 핵심 자원이다. 이워비는 측면에서 드리블 전개와 컷인슛으로 위협적인 장면을 자주 만들어내며 전방 압박에서도 적극적으로 기여한다. 조시킹은 이선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공간을 창출하고 순간적인 침투와 슈팅으로 공격 루트를 다변화한다. 특히 풀럼은 히메네스의 버티기와 이워비의 폭발적인 측면 돌파, 킹의 연계까지 맞물리며 전술적 밸런스를 완성하고 있다. 홈에서는 압박 강도와 전환 속도가 확연히 올라가며 상대 빌드업을 무너뜨릴 수 있는 구조가 뚜렷하다. 원정팀 메뉴 포메이션은 3-4-3이며 마운트는 이선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순간적인 전진 패스로 공격 템포를 높이지만 최근 경기에서는 마무리 연계에서 기복이 크다. 쿠냐는 빠른 돌파와 저돌적인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자원이지만 지나치게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모습이 강하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넓은 시야와 패스 능력으로 공격 전개를 책임지지만 압박이 강할 경우 패스 정확성이 떨어지며 경기가 끊기는 약점이 드러난다. 메뉴는 3백 구조로 수비 안정감을 노리지만 좌우 측면 간격이 쉽게 벌어지고 후반으로 갈수록 뒷공간 노출이 잦아진다. 무엇보다 체력 저하와 집중력 저하로 인해 경기 후반 결정적인 순간마다 실점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풀럼은 히메네스의 제공권, 이워비의 돌파, 조시킹의 침투를 앞세워 전술 응집력과 공격의 입체감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반면 메뉴는 브루노의 패스와 쿠냐의 돌파가 있어도 전술적 조직력이 무너져 승부처에서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홈의 이점을 등에 업은 풀럼은 압박 강도와 후반 집중력을 무기로 삼아 경기를 지배할 수 있다. 이번 경기는 풀럼이 전술 체력 심리적 우위를 앞세워 승리를 완성할 확률이 높다. 홈팀 글라트바흐 포메이션은 4-2-3-1이며 타바코비치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위치 선점 능력을 활용해 공중볼 경합을 장악하고 세컨드볼 연계까지 만들어내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하크는 측면에서 빠른 드리블과 크로스로 공격 루트를 다양화하며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날카로운 컷인슛으로 위협적인 장면을 자주 만든다. 스토거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전진 패스와 전환 플레이로 경기 흐름을 안정시킨다. 압박 상황에서도 침착한 볼 처리를 통해 팀의 중심축을 잡아준다. 특히 글라트바흐는 타바코비치의 피지컬을 중심으로 전방에서 기점을 만들고 이선 자원들의 연계와 하크의 측면 전개를 결합해 공격의 입체감을 높이고 있다. 무엇보다 홈에서의 압박 강도와 중원 안정감은 경기 내내 유지되며 함부르크의 불안정한 빌드업을 파고들 기회를 만들어낸다. 원정팀 함부르크 포메이션은 3-4-3이며 퀘니히스도르퍼는 폭발적인 스피드를 활용한 측면 침투가 강점이지만 결정적인 마무리에서는 기복이 존재한다. 로식 렐레시트는 중원에서 활동 반경이 넓고 볼 배급 능력을 보여주지만 강한 압박에 직면하면 패스 정확도가 떨어지는 약점이 있다. 카팔도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좌측 라인을 커버하지만 수비 전환이 늦어지는 순간 뒷공간을 노출하는 문제가 반복된다. 함부르크는 3백을 기반으로 안정감을 노리지만 좌우 폭이 넓게 벌어질 경우 수비 간격이 무너져 크로스 수비에 취약한 패턴이 드러난다. 특히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져 상대에게 세트피스와 세컨드볼 기회를 쉽게 내주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글라트바흐는 타바코비치와 하크, 스토거를 중심으로 전술적 응집력을 만들어내며 공격 루트를 다양화하고 있다. 함부르크는 측면 수비와 후반 체력 관리에서 명확한 약점을 드러내며 강한 압박과 세트피스 대응에서도 흔들린다. 홈에서 심리적 자신감까지 갖춘 글라트바흐가 경기 전체를 지배하며 승리를 완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는 글라트바흐가 전술 심리 체력 3가지에서 모두 앞서는 그림이다. 홈팀 소시에다드 포메이션은 4-2-3-1이다. 미켈 오야르사발은 왼쪽에서 꾸준히 움직이며 크로스와 마무리까지 시도하지만 최근엔 결정력에서 다소 기복이 있다. 쿠보 타케우사는 드리블 돌파와 공간 활용 능력이 탁월하나 수비에 집중 견제를 받을 경우 쉽게 고립된다. 브라이스 멘데스는 중원에서 볼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지만 전개 속도가 끊길 때마다 공격의 파괴력이 떨어진다. 결국 소시에다드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더라도 득점 전환율에서 흔들리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원정팀 에스파뇰 포메이션은 4-2-3-1이다. 로베르토 페르난데스는 제공권과 버티기 능력이 있지만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세밀한 움직임은 부족하다. 하비 푸아도는 측면 돌파와 슈팅 타이밍에서 변화를 주지만 마무리의 날카로움이 매번 유지되진 않는다. 폴 로자노는 왕성한 활동량과 압박 가담으로 중원에서 힘을 보태지만 볼 배급의 안정성이 흔들리며 템포가 늦어지는 단점이 있다. 결국 에스파뇰 역시 득점 루트가 제한적이고 역습 상황 외에는 뚜렷한 변화를 만들기 어렵다. 소시에다드는 점유율 축구로 경기 주도권을 가져가지만 골 결정력이 떨어지며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에스파뇰은 역습을 중심으로 기회를 노리지만 세밀한 부족이 발목을 잡는다. 결국 두 팀 모두 확실한 한 방이 부족한 만큼 이번 경기는 무승부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